저는 정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터디 공수원을 하게 된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터디 준비하면서 시강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은 저 사람이 시강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서 저 사람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러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수업을 뭐 좀 하면서 이 사람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괜히 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데 떨리지 않느냐? 네, 원래 제가 좀 잘 안 떠는 편입니다. 네,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재 라인업이 절대 등급이 쉬운 교재는 아니어서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저하고의 어떤 풀이를 비교하면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쁘시지만 좀 최대한 풀어 오시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초등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등 또 AP 선생님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원장님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하기가 어떤 식으로 할까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최대한 시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쉬운 내용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진도만 빨리 나가봤자 선생님들 풀어야 되는 양만 많아질 것 같고,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진도를 빨리 뭐 시즌 안에 끝내야 되는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다채롭게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천천히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천천히 나가는 컨셉으로 좀 해서 뭐 끝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지난번 확통 그 스터디 할 때는 저희가 이제 5회차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혼자서 거의 그 속사포 랩 하듯이 이제 좀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천천히, 그리고 좀 아는 부분도 그냥 언급하는 형태로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단원에 그렇다고 너무 쉬운 내용, 뭐 단항식, 다항식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은 이제 제가 아이들이 들어온다면 이제 곱셈 공식부터 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일단 순서대로 쭉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를 좀 얘기를 할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부터 저희가 좀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공수원을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할 건데, 제 나름대로 첫 시간 오자마자부터 곱셈 공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곱셈 공식은 모르고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래서 조금 확률 통계에서 사용하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이들한테 그냥 컨비네이션 사용해가지고 그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쪽에다가 적겠습니다. 1 적고 나서 1 적어보자. 그 다음 1, 2, 1을 적자. 1, 3, 3, 1을 적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니? 열심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조금 빠른 애들은 그 다음 줄, 아는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 줄이 1, 4, 6, 4, 1이야. 그 다음 또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줄을 조금씩 적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영제곱도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냥 1을 적은 거야 라고 하지만 얘는 A 플러스 B의 영제곱이다. 그럼 얘가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얘기하고 있는 개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너희가 A 플러스 B의 제곱 정도는 알고 있다시피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다면 얘가 무엇을 뜻할까라고 저는 소개를 하면서 첫 시간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밑에 거는 그러면 세제곱입니다. 네, 챗GPT도 실수하듯이 저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4제곱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읽을지 위에 거부터 연습을 해보면 얘부터는 A의 제곱 하나씩 차수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게 그래서 얘가 AB, 얘가 B제곱이 되었듯이 얘도 A 세제곱 그럼 3A제곱 B, 3AB의 제곱, B 세제곱 그럼 4제곱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연습을 시키면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돌파가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전부 다 바꾸는 것도 좀 연습을 시켜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 빼기 B면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2 1 그럼 여기도 뿔마 여기도 뿔마 뭐 이렇게로 소개를 하면 첫 시간 수업을 조금 이끌어 가는데 아이들이 첫 시간에 세제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는 확률 통계 가면 너희 이제 많이 배우고 나서 확통 가면 이거 원리를 알 수 있으니 지금 그냥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대수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뿐만 아니고 이 가운데 두 개를 묶어주면 대수할 때 조금 유용한 편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 식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편해서 가운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주면 그 다음 식으로 나타나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니? 넘길 수 있잖아. 이항시킬 거야.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러면 얘 넘겨줄 거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공통인 인수를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통인 인수를 묶어준다면 이렇게 묶어준다면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는 중괄호 쳐가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을 하지만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에 끝내려면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얘 확장판을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자기 본인의 담당하는 반과 학년과 뭐 수준에 맞춰서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제 선생님들의 그 자체적인 필터를 믿고 이제 그 다음을 진행을 한다면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저희가 이제 이 조금 높은 난이도의 교재 라인업으로 할 때는 이 내용은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수라는 게 뭔지를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x에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 돼. 그러면 x 빼기 1은 0이야.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어를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 4번을 먼저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여기에 특별 조건이 붙는 이유가 뭐냐? 얘가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n이 만약 짝수라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 하더라도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거기 이거 샵 1번에 보시면 개숫자 맞추기라고 해서 거기 제가 이거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 요거 맨 앞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기 4개씩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한 번만 이동해서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맨 첫 페이지에 이게 있는데요. 그럼 얘 n은, 네, n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n은 뭐여야 되냐? 홀수일 때만 이렇게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네, 그래서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일 경우에는 a 플러스 b라는 애는 당연히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 그러면 a 대신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라고 할 때 아이들이 인수를 만약 못 찾는다면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면 이런 인수를 갖는 거야 라고 좀 훈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첫 단원의 그 프린트에 있듯이 개수를 왼쪽과 오른쪽,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항등식의 개념처럼 차수를 맞춰주는 형태로 아이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면 여기 요렇게가 될 거고요. 혹시나 대수를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0제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의 n-1제곱, B의 0제곱까지 붙여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되었을 때 A의 n제곱은 만들어졌으나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A의 n-1 곱하기 B의 1제곱 이런 애가 갑자기 생겼다. 그럼 얘를 나는 죽이고 싶어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빼기 한 다음 A의 n-2제곱, B의 1제곱. 그럼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다. 그럼 하나 정도만 이제,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B의 제곱 이런 놈이 갑자기 또 살아나더라. 그럼 여기서 다시 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쭉쭉쭉, 네, 이제 빠르게 생략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처리가 A의 0, 여기 플러스 뿔마 진행되면서 A의 0제곱, B의 n-1제곱으로 끝나더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번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A의 n제곱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들이 뭐 오메가 나오면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요 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 한 다음에 x의 n-1제곱 마이너스 x의 n-2제곱 플러스 x의 n-3제곱 뿔마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처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끝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강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학년이거나 조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개수가 총 몇 개의 항을 이루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당연히 0부터 n-1까지니까 n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터디 계속해서 뭔가 들으시면 얘가 왜 n개를 강조했구나를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걸 강조했구나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여기도 n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5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a-b의 세제곱. 지워버렸는데 이건 아니지? 네. a-b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해서 뿔마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라는 이렇게 가운데 두 개를 묶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 과정 가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 그래서 6번으로 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공통인수 묶으면 a 마이너스 b 여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물론 여기 부분 이거 외우게 하는 건 뭐 선생님들마다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7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위에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7번 이렇게로 적으면 사실은 계열로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이겠죠? 네,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냥 아이들한테 A 대신에 뭐 넣을래? B 대신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A 대신에 B를 넣었다. 그럼 A 대신 B를 넣었다. 왼쪽으로 넘기면 A-B는 0이다. 그러면 A-B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해서 A-B에 A의 n-1 차수 이제 맞추는 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A의 n-2, B의 1. A의 n-3, B의 제곱해서 계속해서 B의 n-1까지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n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8번으로 넘어가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 하나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전부 다 되는 상태인데 특별히 이 n이 짝수라면 이 n이 짝수라면 a 대신 마이너스 b를 넣어도 n이 특별히 짝수이기 때문에 뭔가 b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특별 조건으로 n이 짝수라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b, 그러니까 n이 짝수면 마이너스 b 넣어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수 맞추기를 해주게 되면 a의 n-1 한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필요 없었던 플러스 a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로 전개할 수 있는 여기 n-3 b의 제곱 여기가 이제 뿔마가 되는데 사실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식 중에 하나이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계수 맞추는 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언급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실 커트해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끝마무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플러스의 a의 1제곱 b의 n-2제곱의 마지막이 그 b의 n-1제곱. 그래서 끝마무리 여기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의 n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끝마무리가 조금 다르다. 얘하고 만약에 이걸 언급을 해주시면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다가 적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는데 이걸 빼먹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이제 얘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를 꼭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n이 짝수라면 x 플러스 1도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요 놈이 그러면 x의 n-1제곱, x의 n-2제곱, x의 n-3제곱. 얘네들을 초반부터 연습을 시켜주시면 오메가 뭔가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여기다 이제 3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적당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를 못 하신 선생님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할 공간이 없으면 뒤에다가 포스트잇 갖다 놨거든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x5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절대 등급에 최대한 이제 또 초점을 맞춰서 좀 언급을 드린다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요렇게로 다들 잘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큰 수로 나누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법은 약간 이런 겁니다. 67을 궁극적으로는 5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2라는 나머지가 나올 텐데, 이 67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누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지만 5의 만약 배수로 나눴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5의 배수 중에 가장 특별한 놈이 10이다 라고 하면, 일단 67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은 6이고 나머지가 7이 나왔다. 그런데 얘는 당연히 5의 배수이기 때문에 5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나머지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나머지만 나오네, 이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67을 몽땅 다 나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나온 애를 5로 나누기만 한다면, 그래서 5 곱하기 1 더하기 2의 형태로 다시 좀 적어준다면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럼 이런 애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요 놈을 인수로 갖는다 내지는 이런 애로 뭔가 나누었을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애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제가 좀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그냥 단순히 x의 27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의 27제곱을 이런 애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할 건 아니고 나머지가 얼마가 될 거냐를 만약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애를 일단 우선 뭘로 나눠버릴 거냐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5라면 이게 하고 있는 역할이 10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x의 25제곱 빼기 1 요렇게 해주고 여기 x 제곱한다면요, 분배하고 나면 x의 27제곱 빼기 x제곱인데 없었던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x제곱인데, 이게 마치 아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67을 5로 원래는 나누고자 했는데 10으로 나눠버렸을 때는, 그럼 이런 애는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냐? 이런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무조건 요 놈의 또다시 배수이기도 해. 그렇다면 얘는 이걸로 나눴을 때 얘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야. 그렇다면 x의 27제곱을 이런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냐? 라고 얘기한다면 x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제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놈들 중에 조금 복잡하게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적화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x의 27제곱 마이너스 5x의 16제곱 플러스 3x의 또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8x의 4제곱 플러스 3x의 3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 치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나는 암산할 수 있지롱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녹아져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까 이쪽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가 총 n개입니다. 이게 총 n개거든요. 그러면 요 놈의 배수는 얘 x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차수가
차수가 차례대로 2, 1빵 이렇게 내려가게 총 3개가 있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어떤 인수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걸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 몇 개 더해졌어. 3개 더해졌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x세제곱은 0이야의 어떤 인수야 라고 개수로 그냥 자, 눈 달려있지? 3개잖아, 3개. 어떤 거야? x세제곱은 1이요. 이렇게 좀 이끌어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응용된다고 치면 x 6제곱, x 5제곱 해서 다다다 해서 x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7개야. 그럼 7개로 그냥 x 7제곱은 1이야. 그리고 이건 0이야. 이렇게로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건 지우면 안 되지. 그래서, 네, 얘를 실제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초등부가 이제 공수원 처음 배우는데 난 암산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필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라고 한다면 저희가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진행을 할 건데 x의 27제곱 마이너스 1이 붙어야만 요 놈의 배수가 되어서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럼 필요 없던 애 여기에 플러스 1이 항상 붙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조금 줄여준다면 어떻게 취급해 버리면 되냐면 그냥 요렇게 해서 x세제곱이 1이야 하니까 얘는 x의 27제곱이니까 요 놈을 네, 잠시 고장났습니다. 9제곱? 네, 9제곱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수 낮추기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너는 그냥 1이겠구나. 그럼 얘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x겠구나. 그 다음에는 얘는 3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엔 8x고요. 그 다음 3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적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가 3x의 제곱 도와주십시오. 3x의 제곱 3x인가요? 잠시만요. x인가요? 위에 게 잘못됐나요? 3x 제곱이 잘못됐네? 이거 그냥 3x인가요? 그럼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8제곱을 바꿔.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즉흥해서 만들다 보니, 네. 있다고 바꿔주십시오. 네. 그러면 3x 제곱에, x에, 그러면 이거 5인가요? 네. 계산은 실수해도 조금,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곱식으로 나눴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67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를 다시, 저희가 5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2차다 듯이 얘가 지금 현재 7 같은 놈이고 얘가 5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다시 나누는 걸 진짜로 그냥 뭔가 나눗셈을 해서 물론 구해주셔도 되지만 이제 얘가 마치 는 0이다 라고 취급해서 x제곱이 마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x 제곱한 제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5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5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가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요거다라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의 형태로 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반복적인 행동, 이 패턴에 대한 그걸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조금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좀 언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까지 적었죠? 8번까지 적었나요?
8번까지 적었죠. 이제 9번 언급은, 네, 그냥 뭐,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강하듯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가르치는 편입니다. 이 또한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다음에 2로 그냥 쭉 풀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 10번이 요 곱셈 공식은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 포스트잇 있습니다. 네. 10번은 이제 여기 샵2에 있는 그 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곱셈 공식을 하다 보니까 왔다가 샵2가 아닌가? 네, 두 번째 다항식의 연산 여러 가지 풀이해서 이제 요거 적을 건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를 저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좀 적어주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이 세제곱을 만나게 되면 세제곱을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세제곱으로 적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얘를 세제곱으로 적는다면 어떤 형식이 될 거냐라고 할 때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로 아이들이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럼 여기서 없애볼 거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너희가 만약에 외운다면 마이너스 3 하고 나서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bc, ca 네,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이게 끝나고 나서 곱셈 공식이 끝나고 나면 대칭식 교대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얘를 적을 건데요. 요거부터 시작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 공통인수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방식은 제가 여기 샵2에다가 언급을 해놨고요. 그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원래 스터디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배포용으로 뭔가 제가 타이핑을 친 거라서 뭐 엉망진창의 형식도 조금씩 다르고 네,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그런 그냥 노트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 언급을 해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로 적어야 되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줍니다. 그럼 공통인수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ab, bc, ca 그래서 제가 9번 공식을 2로 묶어서 적는 이유가 그런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잘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나름 디테일한 네.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오른쪽 식에다가 3개의 A, B, B, C, C 더해 놓은 걸 한번 빼볼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3개짜리 빼면 우리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 맞죠?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드디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드디어 나오긴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꼭 암기를 얘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저는 시험 문제 A세제곱,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C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가 빼기가 되었을 때는 0이 나오는 상황이네. 이거를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내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곱하기로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0 되는 거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0이 되려고 하냐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하고 B하고 C하고 더했을 때 얘가 0이 되어야만 얘네 둘이 같을 수 있어. 그런데 얘도 0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찾고 싶은데 복잡해서 못 찾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형시켜 보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0 되는 거 빨리 찾으려면 어떤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면 어떤 제곱식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당연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도 0이고 B도 반드시 0이어야 되는 원리. 그래서 3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3개의 제곱 A, B, C의 조건은 실수일 때 얘가 0 되려면 A도 B도 C도 이제 0 되어야 해. 그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뭔가 2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나면 여기가 A 제곱이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될 건데, 자, 2개 중에 하나만 사용할 거고, 가운데 요놈 마이너스 2AB 뽑아올 거고, B제곱도 2개니까 B제곱도 이렇게 뽑아올 거야. 그렇다면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하나가 나오겠네. 그럼 이제 남아있었던 거 B제곱 2개니까 하나, 그 다음 가운데 거 마이너스 2BC 하나, 그 다음 C제곱 하나를 묻게 되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찬가지 원리로 따지면 빠르게 진행 위해서 요렇게야. 그러면 우리 얘가 0 되는 상황은 어디부터냐? 2분의 1부터이긴 하지만 2분의 1이 0이 될 수는 없으니 여기 부분이 0 되는 게 얘가 0 되는 거야. 그렇다면 머리에 제곱빈 달고 있을 때 얘가 0 되는 거 찾으려면 당연히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두 번째 상황은 매우 중요. 그래서 A와 B와 C가 같은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너희가 시험 문제, 이 문제 나오면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왜 없노? 뭐야? 네, 여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 하면 10가지로 이제 제가 곱셈 공식, 이 수분의 공식은 다 언급을 드린 것 같고, 제 수업 방식은 이렇다. 소개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나눗셈 파트로 가가지고요. 나눗셈 그냥 6페이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제가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거 막 빨간색 체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리면 뭔가 조금 신기하시겠다. 아니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신기하다. 네, 나눗셈이 거기 6페이지, 책으로 따지면 6페이지인데요. 다항식에 나눗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즘은 왜 희한하게도 책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눗셈이 거기 뭐 그 예시로 보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여기다가 이거 개수 맞추려고 2x 이렇게 해서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는 형식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글씨도 많이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만약 이렇게 x제곱이 없다면 이렇게 칸을 넓게 띄워라 라고 언급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거를 제가 나눗셈을 한다고 하면 2, 0, 3, 4 하고 나서요 1, 1, 2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갖다 숫자를 맞추는 건 아니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위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숫자 나눗셈처럼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에 그러면 2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2, 2, 4. 그럼 위에서 아래로 숫자만 그냥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 8인데, 요놈의 장점은 목과 나머지의 차수가 여기부터 상수 1차, 2차, 3차가 되어서, 네, 여기가 몫이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x 플러스 8이 되겠다. 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편이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조립제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립제법 얘기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 2x의 세제곱 이건 그냥 제가 예시를 뭔가 계산이 최적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만든, 그래서 여기에 2x-1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으로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렇다면 여기다가 2-5, 마이너스 4, 5.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가 0 되도록 하는 걸 집어넣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제 저는 거기에 뭔가 조립제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뭐 한참 전에 그런 고민도 하고요. 왜 얘는 이게 반영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본 결과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똑같은 시기긴 하지만 조립제법이 그럼 왜 1차만 우린 자꾸 할까라고 해서 2차도 좀 만들어서 제가 찾아봤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2차 조립제법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그래도 나름 스터디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저 식을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조립제법의 이런 최대 단점이 뭐냐면, 사실은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거꾸로로 이렇게 기호만 바꾸고요. 원래 나눗셈은 위에서 아래 거 이렇게 자꾸 빼지 않습니까? 근데 조립제법은 쭉쭉쭉쭉 더 하려면 나누고 있는 놈의 부호를 반대로 붙여주면 되겠다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0 되는 거 찾기가 쉽지 않겠으나 여기에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5 한 다음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경우에만 이 자식을 생략할 수 있더라. 그리고 끝에 있는 뒤에 두 개의 계수를, 숫자를 거꾸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 하는 방식은 원래 거하고 매우 비슷한데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 내려오는 건 같습니다. 2 내려오는 건 같은데 얘랑 얘랑 곱해서 2,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 그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 얘 곱해서 마이너스 3, 얘 곱해서 6.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적어져 있다면 끝에도 두 개를 적으셔야 되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1인가요? 다음 여기도 11인가요? 실제로 얘를 나눗셈을 직접 해보신다면 몫은 어떻게 되냐면, 몫은 2x-3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1x 플러스 11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직접 나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 조립제법의 최대 단점은 뭐냐,
1인 경우에만 최고차가 근데 3차는 안 됩니다. 3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기 때문에 3차부터는 조립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차와 2차만 가능하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1인 경우에만 얘를 생략하고 부호를 바꾸더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절대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대체품을 골라야 되는데 그 대체품이 뭐냐? x-2분의 1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럼 얘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얘를 생략하고 얘 부호를 바꿔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0 되는 거 집어넣는 건 결과는 같다. 그래서 2분의 1 요렇게 2, 그 다음 1, 마 4, 마 2, 마 6, 마 3, 2.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머지는 2다. 이게 너무 바짝 붙여서 적었는데 2x 빼기 1. 그럼 이제 저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근데 우린 이거밖에 몰라. 그럼 위로 올라갈 때 몇 배 했어? 곱하기 2배 했어. 그럼 몫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는데 그럼 몇 배 하면 되겠어? 2분의 1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나머지는 2야 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하고 최적화된 이거부터 먼저 이제 좀 이거부터 이제 슬슬 책을 보시면 8페이지에 9번 문제가 그 조립제법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이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요거다. 그럼 우리 이거 똑같은 식을 x-3분의 2로 나눈다면 몫은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로 한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맞죠? 곱하기 3분의 1 되었기 때문에 얘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3배 해주면 되니까 3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렇게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물론 A 스텝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하기로 했냐? 나눗셈 의미. 나눗셈 의미를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정말 잘 가고 저만 잘 가죠? 수업 받으면 원래 잘 안 가죠? 덥다. 나름대로 엄청 스토리를 짜가서 꼼꼼하게 수업을 하려고 수업 이렇게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버벅거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리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요거 문제를 갖다 쓸 건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런 그냥 아주 직관적인 진짜 그냥 나누기구나 라고 하는 직관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될 텐데 두 번째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도 나누기를 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유는 이렇게 해서 몫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다면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얘가 0일 때 이 값을 구하는 거 하고 사실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라면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므로 세 번째 의미는 무엇도 되냐면 차수 낮추기 문제하고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지만 x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고 해도 얘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이기 때문에 x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너 이 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뭔가 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값을 구하여라. 이것도 나눗셈과 동일한 의미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럼 이제 약간 이제 투머치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투머치 하기 전에 이거 샵 1에서 연조립제법 그 연조립제법은 여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하도 뭘 더덕더덕 붙여놔가지고 바본가? 있지? 여기 15페이지 8번 문제가 이제 연조립제법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거리세요? 15페이지 8번 문제가 연조립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 c의 x-1 플러스 d로 나타냈을 때 a, b, c, d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들 아실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파트는 시강한다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1 마 3, 6을 이제 x-1로 나눈다면, 실제로 이렇게 x-1로 나눈다면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 하고 나서 d가 나머지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조립제법으로 했을 때 1 내려오고 1 빵빵 마 3 얘 3 얘가 그러면 d가 될 거야. 그럼 다시 여기 요 놈이 여기가 이 몫이 될 건데 얘를 쭉 그냥 뽑아 온다기보다는 그냥 x-1의 제곱으로 뭔가 한다고 치면 여기 a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에 얘는 x-1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a의 x 빼기 1 더하기 b, 그럼 다시 나머지가 c가 될 거니까 얘가 1 마 2, 그럼 네가 c가 될 거야. 그렇다면 1 2, 그럼 네 b고 너는 a가 될 거야. 그런데 얘를 EX-1, EX-1, EX-1. 그러면 이제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 반영이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같은 문제를 이제 똑같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엉망진창이 될 수는 있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립제법에서 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던 건 최고차 한계수는 무조건 1인 경우만 반영이 된다. 그래서 EX 여기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거꾸로 A, B, C, D 올라가면 완전 개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2를 무조건 밖으로 빼내주면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를 밖으로 빼내주니까 8a의 x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4b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c의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d로 하고 나서 여기다가 2분의 1로 그러면 d고 2분의 1로 그럼 그 다음 거 물론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2c로 여기 또 다시 2분의 1로 여기 뭐 아까 나왔던 놈 요 놈은 그럼 4b로 너는 그러면 8a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연조립제법으로 2분의 1로 나왔을 때 얘네들을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니면 여기 이건가? 얘가 근데 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정말 왔다 갔다 너무 많이 섞어놨습니다. 18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8페이지 1번 문제도 그럼 이러한 원리를 너희가 알았다면 이 또한도 연조립제법, 연속된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물론 얘네가 이제 취지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인데요. 여기 x 플러스 1의 4제곱을 x의 4제곱 플러스 아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가요? 네, 얘를 제가 거꾸로 적겠습니다. A4 X 얘가 0이 있어가지고 에이 젠장. 뭘 많아? 미친 거 아니야? 맞나? 맞죠? 오! 책 있는 문제로 하려다 보니까. 네. 이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우리가 0으로 조립제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x로 묶는다면 a의 블라블라블라 a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서 얘가 1 되는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1 없애고요. x로 묶어내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연조립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a0는 구한 거고요. 얘도 잠깐만. x로 묶어내면 얘 a0가 이게 4인가요? a1이 4인가요? 1 똑같이 없앴고 아니지. 잠깐만. x 마이너스 아니다. 이거 최적화가 에이 바보. 잠깐만요. 그냥 문제 만들어야겠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a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b, x 빼기 1, x 빼기 2, c, x 빼기 1 플러스 d. 죄송합니다. 이걸로 되겠지라고 하고 눈으로 넘어갔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요걸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얘네들의 얘의 공통인수인 x 빼기 1로 이렇게 묶으면 a의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될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1, 마 3, 6, 1, 1, 1, 1, 마 2, 마 2, 4, 4, 5 해서 얘가 d가 될 것이다. 네. 됐나요? 그럼 여기 중괄호 있는 얘를 가지고 온다면 뭔가 a의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너 x 빼기 2로 나 이렇게 묶으면 a의 x 마이너스 3 b 너 나머지 c 될 거니까 너 남아있는 놈 너 2, 1, 2, 0, 0, 4 그럼 너 c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그럼 얘 3, 1, 3 너 b 너 1이야 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연조립제법은 언급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17페이지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인수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인수정리로 말고 연조립제법을 배운 형태로 해서 24번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수정리가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아예 이 연조립제법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편하고요. 4차식이긴 한데 이 fx가 그러면 1 넣었을 때 2다라고 하는 건 4차식이니까 방금처럼 a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물론 이제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얘는 없애고요. 그럼 여기부터 역시나 투머치를 너무 많이 했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4, 3, 2, 1 A, B 어디 갔니? B, C, D 네. 그렇다면 얘를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로 X-1로 싹 다 묶으면 뭔가 중괄호 목 하고 나서 너 D만 나머지 형태로 남을 거니까 여기다 1, 1, 1, 1 다 집어넣으면 너 2였어? 그럼 너 D2 너 2 해.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그 대체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그러면 2 집어 넣었을 때 2 집어 넣어서 이제 쭉 해결됐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냥 대입하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뭔가 했듯이 그냥 얘 대입해가지고 얘 개수를 뭔가 찾아가는 방법 형태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얘 C 찾고 그 다음 3 대입하고 얘 찾고 4 대입하고 얘 찾아서 뭔가 이렇게 완성해 놓고 어차피 f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ABC만 구한 다음에 5 대입해 라고 이렇게로 생각해 주시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막 얘 fx 마이너스 2x는 0에 뭐 네 근이 1, 2, 3, 4야 해서 여기다가 뭐 너희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도 좀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뭐 약간 아이디어적인 차원으로 방금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 1시간인데 너무 문제를 아무것도 안 풀어가지고 지금 원장님도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대칭식 교대식 남았는데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원장님도 준비하신 게 네. 네. 오늘은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원장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